파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제는 기준시가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신 법인 대표님들은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문기사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2023년 11월 22일자 조선일보의 기사에 해당을 합니다. 기사 제목으로는 빌딩, 상가, 토지도 주택처럼 실제 가치대로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이 기사에서는 하나의 사례를 먼저 제시하고 있는데 사례를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A씨는 최근 모친상을 치르고 세무대리인과 상속세를 상담하다가 예상보다 큰 상속세에 깜짝 놀란 경우에 해당을 하겠고요. 어머니의 재산은 2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감귤 가수원이 전부였는데 현재 가수원의 공시지가는 15억 원에 해당을 하고요. 감정가액은 50억 원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가수원에 대한 시가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공시 가격인 15억 원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했고요. 이 경우에는 상속세가 약 2.3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7월에 국세청 훈령이 개정되면서 감정가액인 50억 원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감정가액으로 산정한 상속세는 약 17억 3천만 원으로서 기존보다 15억 원이나 급증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를 토대로 관련 세법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장 가격을 말하는데, 이러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수용 가격이나 공매 가격, 감정 가격, 유사매매 사례가액 등으로 시가로 인정되곤 합니다. 만약에 시가로 인정할 만한 가액도 없다라면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를, 주택의 경우에는 개별 주택 가격을, 기타 건물의 경우에는 공시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비슷한 매물의 실제 거래 가액 등을 확인하기가 용이해서 공시가격을 이용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토지나 빌딩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동종의 거래 내역과 가액을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공시가격을 적용해서 세금 신고를 해왔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서 국세청이 추정한 시가와 기준 시가의 차액이 10억 원 이상이 차이 난다라든지 추정 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 차이 나는 비주거용 부동산은 추정 시가로 상속 및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신고 납부하도록 그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앞선 사례도 공시가격 15억 원과 감정가액 50억 원의 차이가 10억 원이 훌쩍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약 공시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면 국세청이 직권으로 50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재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감정가액인 50억 원으로 상속재산이 평가되면 향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는 취득가액이 15억 원이 아닌 50억 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해당하겠지만, 이런 경우처럼 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혹시라도 50억 원이 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상속세는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납세자가 본인의 사례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확인해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 있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러 각도로 살펴보면요, 정부가 법령을 바꿔버리면 조세 저항이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하여서 실무적으로 사실상 상속세를 증세한 것이다 라는 부분의 입장이 다수의 의견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법령이 개정된 것이 아니다 보니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공시가격을 적용해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많이 있어서 이에 대한 국세청과 납세자 간의 마찰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본인 또는 부모님께서 토지나 상가 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시다라면 앞으로 아래의 세 가지의 내용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서는 유사매매 사례 가액이 거의 없는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단 의무적으로 감정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국세청이 받는 감정보다 납세자가 미리 감정을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의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경우에 납세자와 세무사 그리고 감정평가사 간의 3자 간 의사소통과 협업이 매우 중요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 보시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봐야 될 부분은 전체 재산 중에서 부동산의 비율이 높다라면 좀 더 일찍 자녀나 손자녀에게 재산의 이전 방안을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부동산 재산 비중이 높다라면 상속세만큼의 현금 보유액이 충분치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습니다. 당장 세금을 내는 것이 매우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상속세에 대비하여서 현재 보유 중인 자산의 종류와 현 시점 가액을 판단해보고 사전 단계에서부터 상속세를 포함한 재산 이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플랜을 세워봐야 되겠죠. 사전 재산 이전의 방법은 자녀 또는 손자녀로 증여 또는 양도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법인이 있다라면 법인을 활용한 재산 이전 등의 여러 가지 플랜의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상속 재산 가액을 산정할 때 상속인에게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가액은 상속 재산 가액에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을 잘 활용하신다면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까지만 상속 재산에 합산하기 때문에요. 어떠한 경우에는 자녀가 아닌 손자에게 다이렉트로 넘기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전 증여 재산 합산 이슈와 상속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세금 이슈라든지 상속 개시 전에 이전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담 이슈 등 그리고 법인을 활용한다라면 이자 부담액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다라면 개인과 법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유리한 재산 이전 플랜을 계획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부동산으로 상속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현금 자산이 별로 없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자산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사망보험금을 활용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마련해 놓자라는 부분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전에 부동산은 일부 처분해서 금융재산을 마련해 놓거나 부부교차 종신보험에 가입해서 아니면 자녀가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해서 상속이 발생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하는 것도 상속재원 마련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상속 플랜은 사전 단계부터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고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플랜을 수정, 보완해 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전부 다르게 접근하고 설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바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면 단순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부담 리스크와 우리에게 맞는 절세 방안을 체크해 보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상을 찍게 된 배경에는 국세청이 움직이는 방향 자체가 시가로서 가세하겠다. 이미 국감 현장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국세청장이 감정평가 사업을
도입을 해서 실제 시가와 가장 근접하는 금액으로 형평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시가에 근접하는 방식으로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공시지가가 10억 이상인 기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어느 정도 검토해 보시고 플랜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